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총판 다우데이터에서 MS 파트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김한술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기능 중 DRM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Azure Information Protection, 줄여서 AIP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지금부터 DRM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 AIP에 대해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AIP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요를 설명드린 후에 AIP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AIP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P 개요입니다. AIP를 기업에서 대체 왜 써야 할까요? 정보 유출의 상당수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의 편의를 위해 카톡이나 개인 메일 등 개인 공간으로 회사의 주요 정보를 보내거나 실수로 유출을 하기도 하죠. 유출 시에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전 대응이 필요한 핵심 보안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내 네트워크 내에서만 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문서 보안 방식에는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만 문서를 사용한다면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외부 협업이나 회사 밖에서 정보를 접근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윈도우즈 10 클라이언트와 호환성 문제 또한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다수의 문서는 내부용이 아니라 유통을 목표로 작성되는 산출물이기 때문에 문서 자체에 대한 보안 설정을 부여하는 그런 보다 안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활한 협업과 정보 접근의 효율성 증대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사 DRM과 AIP 동작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솔루션 에이전트 기반의 문서 암호화 방식은 사내에서는 문서 등급 구분 없이 누구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 작업이나 외부 공유를 하려면 무조건 문서 DRM을 해제해서 내보내야 했죠. 그렇게 내보내진 문서에 대해서는 추적도 안 되고 추가 조치 또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플랫폼 기반의 AIP라는 제품은 어떨까요? 보안 등급별로 문서가 관리되고 권한 보유자 외에는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외부 공유 시에는 문서를 복구할 필요가 없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대상자에 대한 권한을 지정해서 공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외부로 내보내진 문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추적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환경에서 정보보호 기술은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장치의 폭증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금지 위주의 정보보호 기술보다는 권한 인증 기반의 문서보호 기술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보호 관점에서 핵심 목표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분리, 유출 방지, 공유 보호이며 AIP는 반출 관리와 공유 보호 측면에서 기존의 DRM을 대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개인 데이터와 조직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분리 쪽에 해당이 되고, 허가되지 않은 앱이나 사용자의 액세스랑 데이터 접근을 방지하는 것을 유출 방지라고 합니다. 또 공유 보호는 타인과의 데이터 공유 및 조직 외부 장치 이용 시에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데이터 분리와 유출 방지의 일부를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으로 커버를 하시고, 유출 방지의 일부와 공유 보호를 Azure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을 통해 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Azure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AIP로 할 수 있는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회사 안에서만 일할 수가 없게 되었죠.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서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치만 가지고 일하지가 않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DRM 솔루션은 일하는 데 매우 불편함을 주고 더 이상 보안적 측면에서도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DR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AIP입니다. AIP는 정보권한보호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중요 기밀 문서의 유출 위협으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중요 문서 유출을 중요 문서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서 분류 및 레이블링을 통해서 조직의 문서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하고 문서를 암호화하고 권한을 관리하면서 더 나아가 문서에 대한 추적과 권한 회수 기능까지 제공해서 문서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구조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파일 소유자가 문서를 AIP로 암호화한 후에 메일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로 공유를 하게 되면 공유받은 사용자는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파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권한이 없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전달해준 문서라고 하더라도 외부인은 문서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포털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공유된 문서에 대해서는 추적과 권한 회수를 관리 포털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음 상태, 허용 거부, 그리고 사용자 이름이나 위치, IP, 시간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서에 액세스를 했는지, 어떤 사용자가 액세스를 했는지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문서 사용 권한 회수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 권한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도록 회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서 분류와 레이블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IT 관리자 또는 보안 담당자 그런 분들이 이제 문서 분류 정책, 권한 템플릿 규칙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중요 문서에 대한 분류 작업을 진행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에 따라 자동으로 문서를 분류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암호화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문서 분류를 사용자에게 이렇게 설정을 하여라. 이 문서는 기밀 문서에 해당되니 기밀 레이블링을 지정하여라. 이런 식으로 권장사항으로 표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문서 분류에 기반해서 레이블을 적용하는 것을 레이블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이블은 문서에 기록되는 메타데이터로 기본 제공되는 레이블들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커스텀 레이블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DLP 엔진을 통해 텍스트 패턴 같은 것들을 인식해서 문서를 분류하도록 권고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드 번호라던가 개인정보에 대한 번호라던가 이런 거를 인식을 해서 문서를 분류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레이블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시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화면과 같이 오피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워드를 실행을 했는데요. 화면과 같이 오피스 프로그램에 개인, 공용, 일반, 기밀, 극비 등과 같은 레이블을 설정할 수 있는 상태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레이블은 사용자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자가 설정한 자동 분류 정책에 의해서 레이블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AIP는 권한 설정을 통해서 기업의 중요 정보를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문서를 생성하는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동작을 하고 사용자 인증과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더해져서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사용자의 계정 기반으로 이제 사용자를 인증을 하고요. 또 허가된 사용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 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읽기라던가 인쇄, 편집 이런 기능들을 이제 가능하게 할 건지 불가능하게 할 건지 이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AIP가 문서를 암호화하고 권한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보호를 설정하는 방법은 문서 소유자, 생성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소유자가 직접 공유 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암호화된 문서를 설정한 사용 권한에 맞게 동작하도록 하고 사용자 간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또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전달이 되더라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호 대상이 되는 콘텐츠가 문서나 메일 등과 같은 데이터이고요. 그다음에 읽기, 편집, 저장, 인쇄, 전달과 같은 사용 권한을 제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한 정책 템플릿을 활용을 하셔서 관리자가 사전에 정책을 정의해 놓으면 쉽게 일괄 적용이 가능한데요. 여기 표에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템플릿이 총 뭐 4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뭐 대외비, 기밀, 높은 수준의 기밀, 극비 등과 같이 이제 기존 템플릿에서 어떤 권한을 줄지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하신 거죠. 1번의 대외비라는 템플릿에는 모든 권한이 있어요. 보기, 편집, 저장, 내보내기, 인쇄, 전달, 회신, 전체 회신, 추출, 매크로 허용, 권한 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한, 사내에서 다 가능하도록 설정을 한 거고요. 그 외에 뭐 2번의 경우는 이제 보기 권한하고 인쇄 권한까지만 준다던가, 그리고 뭐 높은 수준의 기밀이라는 템플릿과 극비 템플릿의 경우에는 보기 권한만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환경에 맞게 원하는 대로 권한을 설정하셔서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AIP를 도입함으로써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중요한 기밀 문서들의 유출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파일이라던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문서 파일, 그리고 뭐 문서 중앙화, 쉐어포인트나 파일 서버 등으로 이제 문서 중앙화를 한 그런 파일 서버에 대한 정보 보호도 가능하고요. 또 익스체인지나 아웃룩, OWA 같은 그 메일을 사용해서 메일 전송했을 때에도 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정보를 다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AIP의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GDPR이라던가 이런 규정 준수도 지원할 수가 있고, 또 같은 MS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10과의 통합도 훨씬 호환성이 좋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될까요? AIP 라이선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AIP 라이선스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판매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MS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오피스 365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오피스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협업 도구랑 클라우드 메일, 뭐 저장 공간 이런 다양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기업이 이제 본래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당연히 보안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추가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산성과 보안, 관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업용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이 이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이디와 액세스 관리, 정보 보호, 장치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EMS라는 카테고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P는 독립 라이선스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EMS나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라이선스를 구매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위에 이제 AIP의 독립 라이선스에는 3가지가 있는데 오피스 365용 AIP, 무료 버전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오피스 365용 AIP, 그 다음에 AIP 프리미엄 플랜 1, AIP 프리미엄 플랜 2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지원하는 파일 형식, 뭐 아니면 자동 수동 분류 방식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용 AIP부터는 사용자 지정 템플릿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버전에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MS 오피스 파일 형식만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데 AIP 플랜 1부터는 이제 MS 오피스 파일 외에 다른 다양한 파일 형식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동으로 이제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만약에 자동 분류까지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 AIP 플랜 2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독립 실행용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래 적혀 있는 것 같이 EMS나 M365와 같은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피스 365용 AIP 같은 경우는 5365 E3 또는 E5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AIP 플랜 1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EMS E3나 M365 E3 또는 M365 비즈니스 프리미엄을 구매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AIP 플랜 2는 EMS E5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E5를 구매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기능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라이선스를 패키지형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능은 이제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제 AIP 기능 비교표로 이렇게 참고로 넣어드렸는데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기능 차이에 대해서 표로 정리한 화면입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이제 MS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고요. 수동으로 기본 및 필수 문서를 분류하는 게 이제 AIP 플랜 1에서 가능하고 자동 및 권장 분류에 대한 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AIP 플랜 2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MS 보안 제품들을 직접 써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AIP라는 체험판은 따로 없고 그게 포함되어 있는 EMS 체험판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AIP를 이제 검색을 하셔서 지금 체험판 사용을 클릭을 하시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시큐리티라고 하는 EMS E5 라이선스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 또는 저희 다우 데이터와 함께 기능에 대한 추가 문의, 도입에 대한 상담까지 받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저희 다우데이터 쪽에 체험판 계정을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다우데이터가 이제 EMS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라이선스들에 대해서도 체험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이후에 다우데이터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으시면 이런 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